이번 시간에는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치매약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치매학회에서 총괄학술의사를 맡고 있는 가천의대 길병원 신경과의 박기영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매를 일으키는 질병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는 약물도 거의 모두 알츠하이머병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치매 약물은 증상을 호전시키고자 하는 증상치료제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 수정 치료제, 영어로 얘기하면 Disease Modifying Therapy, 약자로 DMT라고 하는 약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는 약물들은 모두 증상만을 호전시키는 증상치료제입니다. 이런 약물들은 궁극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고 단지 인지 기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하지만 콧물이나 기침과 같은 증상을 좋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세틸분해효소 억제제와 메만틴과 같은 약제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 약제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상당히 다양한 증상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은 치매 환자의 인지 증상을 조금 호전시키는 그런 약물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자체를 완치시키고자 하는 치료약제입니다. 이런 약물이 DMT 약물, 즉 질병 수정 치료제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3상 임상 연구의 59% 그리고 2상 임상 연구의 85%가 이런 DMT 약물들입니다. 이런 약물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살펴서 병의 기전을 치료하고자 하는 약물들인데 문제는 알츠하이머병의 기전이 하나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큰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뇌 안에서 비정상적인 독성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뇌세포를 공격하면서 침착하게 되고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세포 내에 골격을 이루는 타우 단백이 망가지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들은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을 없애려는 약물과 이로 인한 뇌의 염증 반응을 호전시키고자 하는 약물, 그리고 타우 단백 손상을 막으려는 약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 계열의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가 아밀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개발입니다. 사실 이 약물들은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경험으로 조금씩 발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FDA에서 부분 승인을 받은 에듀케누맙, 상품명으로는 에듀힐름이라고 하는 약물도 이 계열의 약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듀케누맙이라는 약물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약이 미국 FDA에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승인된 약물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이슈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이 약물의 승인이 완전한 승인이 아니라 부분 승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분 승인된 이유는 이 약이 임상연구에서 완벽한 효과를 보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분적으로나마 승인을 받았냐 하면 연구에 등록된 환자들 중에서 저용량 주사를 맞은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었지만 고용량을 투약한 환자한테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의 독성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세포 내의 타우 단백의 손상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인지 기능에 대한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이 약물이 베타 아밀로이드로 인한 뇌 손상과 타우 단백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지 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인정해서 부분적으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승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4상 임상이라는 시판 후에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 약물이 인지 기능을 호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10년 내에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부작용입니다. 이 약물을 투약한 환자들 중에서 뇌부종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투약하는 동안에 뇌 MRI를 반복적으로 촬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뇌부종이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을 하면 회복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주의 깊게 사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논란은 비싼 약값입니다.
최근 약값이 반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약값은 효과가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지 못한 약에 대해서 지불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에듀케누막과 마찬가지로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을 없애는 다른 약물들, 그러니까 간타네노막, 레카네막, 도나네막 이런 약물들이 임상 연구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미국 FDA에서도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약물이 개발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밀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말고도 타우 단백에 작용하는 약물, 신경염증을 낮춰주는 약물, 그리고 신경 시냅스를 증강시키는 약물 등 다양한 질병 수정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노화에 중요한 텔로미어라는 곳에 작용하는 GV1001이라는 약물과 세포사멸과 혈관 확장 등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AR1001이라는 약제가 2상 임상에 성공을 해서 3상 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해조류에서 추출한 GV971이라고 하는 장내세균을 개선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약물이 승인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삼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약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은 기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약물로 완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알츠하이머병이 생긴 다음에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병이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기존의 DMT 약물들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서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도 돌아가실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이 있어도 잘 조절을 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불치라고 생각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혈압과 당뇨병과 같이 조절이 가능한 질환으로 여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약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